김성현 리더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성현입니다. 예, 오늘 제가 원래 서야 되는 날이 아닌데 갑자기 어제 연락을 받아서 자료도 만든다고 좀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버벅될 수도 있는데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아메이 사업 하기 전에 직업을 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었고요. 이금융권에서 하다가 제가 또 가만히 그냥 쉬고 있지는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그 자영업을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고 또 그 자영업 여러 가지를 하고 그 뒤에 또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게 생겼고, 그랬을 때 또 아메를 만나서 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영업을 처음에 했던 게 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억 단위 넘는 돈을 들여서 한 20여 년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홀랑 다 말아먹었는데, 말아먹고 나서 정말로 이제 큰 돈 들여갖고 인생 공부를 했었죠. 말아먹고 나서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왜 나는 잘 안 될까? 열심히 사는데. 우리 이제 열심히 살면 다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누가 봐도, 예전에 제가 같이 직장을 다녔던 그 과장님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 한참 뒤에 만났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니는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이렇게 살아 돌아올 애다. 이럴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었는데, 결과는 한 10년을 넘게 15년 정도를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뭐 하나도 없고 그냥 빚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좀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시각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내 주변에서 이거 괜찮겠네 하면 그냥 하게 되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직장을 다녀볼까 하고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직장을 구한다고 하시면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세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서 머나 가깝나? 그 다음에 그 출퇴근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 그 다음에 급여는 얼마나 되나? 그런 게 기준이지, 이 회사에서 취급하는 아이템이 비전이 있나 없나? 시대 트렌드에 맞나? 이런 거는 전혀 뭐 생각조차 안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부자들은 어떤 돈을 버는 일을 선택을 할 때 우리 집에서 가깝나, 출퇴근 시간이 어찌 되나, 이런 거는 아예 염두에도 안 두고 정말로 이렇게 시대 흐름을 보고 트렌드를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걸 여기 와서 알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는 걸 좀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뭐 계속 오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건데, 꾸준하게 오시다 보면 조금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떠지고 좀 현명한 사람이 점점 되어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 너무 환영드리고요. 제가 기초사업 설명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제 자영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제가 아메를 딱 만나고 이게 비교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준비를 해본 자료인데요. 자영업을 처음에 했던 게 요겁니다. 뭐 같아 보입니까? 예, 셀프 세차장 했었거든요. 이게 우리 딸 그때 어렸을 때인데 찍은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요. 요거 한 5년 하다가 이제 홀랑 한 1억 5천 정도의 빚을 지고 이제 말아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셀프 세차장을 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뭐가 문제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일을 또 시작했던 게 유아복 쇼핑몰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아들 어렸을 때 모델로 제가 계속 이렇게 활동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때 찍었던 사진들인데, 비교를 해보면요. 셀프 세차장을 처음 할 때는 제가 이제 자본금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1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더 들더라고요. 한 1억 2천 정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재고는 이제 없었으니까 이거는 뭐 물건을 사서 재놨다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수돗물하고 세제만 쓰는 거니까 재고가 없는 거는 참 좋았어요. 근데 시간은 처음에 저는 셀프니까 자기들이 그냥 와서 하고 하니까 동종 교환기도 있으니까 나는 자리에 없어도 되겠네라고 해서 애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네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뭐가 잘 거품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요. 뭐가 뭐 이렇게 10,000원짜리 뭐 고액권을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손님들이 계속 찾으니까 어디 나가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밖에 나가 있으면 계속 전화가 와요. 그럼 또 들어가야 되고 해서 생각만큼 자유롭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365일 일을 하기 때문에 주말은 더 바쁘고 그러니까 거의 주말은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놀러를 못 가고요. 세차장 하던 시절에 놀러 가서 찍은 사진 전부 다 비 오는 날밖에 없거든요. 비 오는 날에만 놀러를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유로울 거라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착각이었다는 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은 뭐 꾸준하게 이렇게 수요가 생기면서 꾸준하게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계절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장마철이 안 되고요. 명절에 바짝 잘 되고 겨울 되면 물이 또 얼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추우니까 겨울 되면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 1년 중에 바짝 잘 되는 건 한 서너 달 정도고 대부분 다 이제 비수기가 많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리스크는 일단 가게를 유지하는 비용이더라고. 월세를 내야 되고 뭐 물세에 그러니까 직원은 안 쓰지만 그 평수 자체가 넓었기 때문에 200평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자체가 이렇게 만만한 비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거의 이게 빚을 내 가지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런 금융 비용도 들어가야 했었고 네, 연속종은 이걸 내가 계속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처음에 제가 이거 3년 땅을 3년 계약했고 하다가 뒤에 다시 이제 3년 처음에 했을 때는 맨 처음에는 주변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때 서울에 99년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부산에 거의 셀프 세차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저희 신랑이 서울 사람이어서 서울 가서 딱 보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히 대박이다. 부산에 없으니까 내면 완전 바로 돈 되겠다. 이래서 탁 차렸는데 너무 일찍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차가 안 들어오고 사람이 와서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회원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개념조차 잡히지 않은 너무 이런 식의 시작하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을 계몽하는데 거의 한 2년이 걸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안 됐어요. 근데 조금씩 이제 입소문에 되다가 한 3년쯤 되니까 정말 잘 됐었거든요. 근데 딱 잘 되니까 땅이 만기가 돼가지고 다시 2년을 연장을 했는데 연장을 하자마자 주변에 한 3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 실컷 개몽해 2년 동안 실컷 개몽해놨더니 다른 데가 딱 생겨서 그러면 당연히 더 깨끗한 시설로 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장을 하자마자 매출이 거의 반 이상으로 뚝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속 열심히 하고 연속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주변에 새로운 세차장이 생기고 하니까 계속 이제 어떤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거하고 내가 그 일을 직접 해봤을 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유아복 쇼핑몰은 제가 셀프 세차장을 하면서 이게 참 많이 리스크네라고 생각했던 게 일단 자본금이 많이 든다는 거, 그리고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계절별로 차이가 많다, 가게 유지 비용이 든다, 그리고 내가 계속하고 싶어도 계속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요거를 조금 커버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유아복 쇼핑몰을 작게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한 800만 원 정도 드렸고 하니까 큰 부담은 없죠. 혹시 말아 먹더라도 요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재고는 제가 쇼핑몰 할 때 재고는 염두에 안 뒀었거든요. 왜냐하면 셀프 세차장을 하면서 재고 때문에 내가 골머리를 썩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나한테 어떤 전혀 이렇게 생각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해본 것만 경험한 것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쇼핑몰은 그냥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비교적 이제 시간은 자유로웠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셀프 세차장 할 때 비 오는 날만 놀려 다니고 했던 게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시간이 좀 자유로운 걸 택한다고 했었거든요. 매출은 광고 여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매일매일 있잖아요. 광고를 무슨 주부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 이런 데 막 광고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날은 매출이 좀 뜨고 좀 하루 이틀 쉰다. 그럼 또 매출이 또 뚝 떨어져요. 그게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리스크는 광고를 해야 된다는 게 돈 주고 광고하는 것들을 하면은 표는 나지만 이게 돈이 만만찮게 들어요. 네이버 광고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리스크는 이제 재고를 내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광고 비용이 든다는 거, 이런 것들이 리스크였고,
재고 보유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진다는 것도 해보고 알았죠. 저는 이제 800만 원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매달 이렇게 그 수익이라 해야 되나? 수익, 그러니까는 뭐 다 빼고 한 100만 원이 안 됐었거든요.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사이 정도 남는 게 그 정도 했었는데 많이 벌고 싶잖아요. 애 키우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자본금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주변에 비슷비슷한 쇼핑몰 보면 월 매출 자체가 뭐 1,500, 2,000 막 이런 데도 있었거든요. 저기는 어떻게 저렇게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난 더 광고를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옷을 예를 들어서 10벌을 갖고 있으면서 20벌이 팔리기를 바라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옷 디자인 하나당 남자, 여자 구분돼야 되고 사이즈별로 구분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옷 하나당 재고가 몇 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한 개당 한 사이즈당 한 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디자인당 최소 수십 벌의 어떤 그게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1,500, 2,000 정도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은 보니까 재고를 보통 자기 매출의 한 3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7천만 원 요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그 정도의 매출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800만 원 정도 여기서 재고는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3분의 1 하면 제가 이제 매출이 한 150, 200 요 정도 되니까 소득이 이제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걸 해보면서 알게 되는 거라. 근데 재고를 자꾸 늘리면 늘릴수록 제가 가게를 하면서 셀프 대차장하면서 가게 임대료가 나가는 게 굉장히 리스크였잖아요. 그래서 가게를 안 가지는 걸 하겠다 해서 쇼핑몰을 했는데 집에 자꾸 재고가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옷에 치여 죽을 것 같은 거예요. 800만 원 시작해서 제가 한 1,500만 원 정도까지 늘렸던가 그랬는데 정말 나중에는 정말 먼지도 많이 나고 집이 이게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매출이 많은 쇼핑몰은 집에서 안 하거든요. 따로 창고를 두고 사무실을 두고 또 그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리스크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연속성은 이게 거대 공룡들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아주 소규모의 쇼핑몰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그날 벌어서 그날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지 이걸로 뭔가 대단한 빅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제가 세차장하고 쇼핑몰까지 해보고 아메이 사업을 시작은 안 했고 그냥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자본금이 일단 안 들어요. 내가 뭐 재고를 가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 안 들고 재고도 이제 내가 필요 없고 내가 쓰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리고 시간도 자유롭죠. 내가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또 매출은 처음에는 적겠지만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지 이게 계절을 탄다든가 또 어디에 뭐 이렇게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핸들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처음에 좀 쪽팔린다는 거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진짜로. 연속성을 보면은 인쇄 수입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면 내가 그 전에 했던 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쪽팔리는 것만 좀 내가 어떻게 좀 극복을 하면 이거 괜찮겠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아메 사업을 알아보고 하면서 이제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냥 이거 괜찮네라고 하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좀 큰 흐름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그러면 비전 있는 일을 해야 된다잖아. 아까 우리 집에서 가깝나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일이 앞으로 좀 괜찮나 그걸 봐야 되는데 비전이 있으려면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트렌드에 맞아야 되죠. 트렌드를 보려면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의 변화는 각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유통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1990년도 이전에는요, 제가 요때가 그러니까 20살 이전에, 어렸을 때, 유년 시전에 이제 물건을 사려면 전방에 가서 샀거든요. 우리 동네에 있는 그냥 슈퍼마켓도 아니고 그때 연쇄점 시대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물건을 사려면 연세점이라고 하는 그 소매상에 가가지고 물건을 샀었는데 이 소매상은 어디에서 물건을 가져오냐면 도매상에서 물건을 가져왔어요. 그 도매는 총판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총판은 다시 공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가져오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저한테 이제 물건이 왔었는데 요때는 누구가 제일 큰 소리를 치는 시대였냐면 생산자가 갑인 시대였어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갑과 을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너무 많으면 사는 사람이 큰 소리 치죠. 내 이거 사줄 건데 얼마 깎아줄래? 이렇게. 근데 물건이 적고 살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물건이 적고 살 사람이 많으면은 이게 물건을 파는 사람이 큰 소리 치죠. 이거 뭐, 원래 5만원짜리인데 그냥 7만원에 줄게. 이래도, 나 사는 사람들이 물건이 없으니까 이거 5만원짜리인데 가면 내가 7만원 줄 테니까 나한테 줘. 이런 식으로 그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어디가 더 많으냐에 따라서 다른데, 요때는 생산자가 굉장히 부족했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연필도 부족해서 이렇게 볼펜 대 거기다 끼워서 몽땅 연필 이렇게 썼었고요. 휴지도 없어가지고 그냥 종이 이렇게 비벼서 쓰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산품이 굉장히 부족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또 인구는 많았잖아요. 소비자는 엄청 많은데 생산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때는 생산자가 돈을 많이 벌던 시대인 거라.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공장을 지으니까 돈이 되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장을 막 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자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은 많이 되는데 소비자한테 물건을 파는 경로가 부족하니까 이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제가 어디서 물건을 샀냐면 연세점이 아니라 전방이 아니라 이마트. 저는 94년인가 그때 부산에 메가마트 동네에 그게 처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마트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한 이후에는 이런 마트들 아니면은 인터넷 쇼핑몰에 이런 데서 물건을 샀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산자가 여기다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물건이 많고 유통업자들이 좀 작았기 때문에 유통업자들이 큰 소리를 치던 시대였거든요. 90년대 이후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리고 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 지금이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면 많죠. 물건 엄청 많죠. 과자 지천에 널렸고요. 옛날에는 설탕 이런 것도 굉장히 귀해서 명절 되면 설탕 선물 또 뭐 식용유 선물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물건이 너무 많아 넘쳐. 수입도 뭐 직구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때문에 물건은 남아돕니다. 그리고 또 엄청나게 많은 유통 채널이 생겼기 때문에 유통업자들도 지금 그렇게 큰 소리 못 쳐요. 자꾸 이게 1+1 해줄게, 무슨 프로모션 해줄게,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이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고, 사는 소비자가 적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제 갑인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소비자가 예전에는 큰 소리를 못 쳤었는데 제발 물건 좀 쓰게 해주세요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물건 사줄게, 너가 나한테 어떻게 할래, 이렇게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한테 좀 이렇게 권리가 많이 돌아갔죠. 그래서 돈을 쓰면서 돈을 번다고 해서 프로슈머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프로듀서, 그러니까 생산자와 컨슈머, 소비자의 합성어죠. 이게 돈을 쓰기는 쓰는데 생산적인 소비를 한다라고 해서 돈을 쓰면서 돈이 벌리는 일이 이제 이렇게 프로슈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또 헛다리를 짚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도 공장을 좀 내가 지어볼까? 아니면은 이렇게 내가 쇼핑몰을 하나 해볼까? 뭐 아니면 쇼핑 무슨 앱을 하나 이렇게 개발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대는 이제 갔고 소비자가 이게 힘을 가진 시대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부의 기회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1교시 수업을 했으니까 첫 번째 생산자에게 있다. 2번 유통업자에게 있다. 3번 소비자에게 있다. 예, 당연히 소비자에게 있겠죠. 요거 하나만 오늘 알아가셔도 이렇게 득템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생산자에게 부의 기회가 있을 때 생산자는 뭘 갖고 있었냐면 공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통업자에게 기회가 있었을 때는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됐었어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럼 소비자에게 기회가 있는 이 시대에는 뭘 갖고 있어야 부자가 되냐? 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페이스북, 카톡, 아마존,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죠. 이렇게 회원을 가진 이 사람들은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도 아니고요. 유통하는 유통 채널도 아니에요. 그냥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회원만 가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굉장한 부자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회원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걸 눈치를 못 채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기회를 제대로 못 잡을 수 있다는 걸 또 눈치를 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프로슈머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프로슈머는 뭐 이렇게 치킨 하나 사면은 그 쿠폰 끼워주고 뭐 이런 거. 내가 그냥 옛날에는 치킨 사 먹으면 끝났는데 쿠폰 하나라도 주니까 조금 이게 이익이 되잖아요. 그런 정도의 프로슈머라는 게 머릿속에 이렇게 인지가 돼 있기 때문에 에이, 아메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우 그 포인트 얼마 된다고 니 다 가지라 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 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 못 봤다 이런 마음이 이제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된 방법이 첫 번째로 치킨 쿠폰을 열심히 모으면 부자가 되겠나? 아니면 오케이 캐시백을 열심히 모았을 때 부자가 될까요? 아니면 마트에 포인트를 열심히 모으면 부자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우리가 다 여태까지 겪어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죠. 소비자가 이렇게 왕인 시대에는 뭘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요? 회원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는데 여기서는 치킨 쿠폰, 오케이 캐시백, 마트 포인트. 이거는 회원을 모은 게 아니라 그냥 포인트를 모은 거죠. 포인트를 모으는 거는 물론 그것도 프로슈머이긴 하지만 포인트를 모으는 프로슈머는 부자는 못 돼요.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회원을 모으는 프로슈머는 부자가 된다. 이런 방법으로 부자 된 사람이 없는데 왜냐하면 포인트를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하더라도 포인트만 아메이의 포인트 PB라고 하는데 PB만 모으러 계속 다니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포인트만 모으러 다니니까. 회원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로슈머로서의 우리가 희망사항은 치킨 한 마리를 내가 시켜 먹었어.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그냥 쿠폰 10장 모으면 한 마리가 아니대요. 쿠폰 한 장당 1,000원에 해당이 돼서 10장을 모으면 그냥 10,000원을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떤 치킨집이 있으면 내가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었어. 16,000원짜리를. 그런데 16,000원으로 나한테 다시 캐시백을 돌려준다. 이러면 너무 대박 아니겠습니까? 완전 대박이죠. 근데 이렇게 한 데는 없다. 왜냐하면 그럼 치킨집이 망하니까. 그래서 치킨집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재는 한 마리를 시켜 먹는 데다가 곱하기 15마리를 그러니까 이제 1,000원씩이라고 계산했을 때 총 16마리를 시켜 먹어야 한 마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16,000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모아야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방법은 부자 안 된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대로 여전히 치킨을 한 마리 시켜 먹었어요. 근데 내가 15마리 더 시켜 먹는 게 아니라 15명을 치킨을 시켜 먹을 사람을 소개를 해줘요. 그랬을 때 여기서 사장님이 나한테 16,000원의 캐시백을 줄 수는 있을 거다. 왜냐하면 앞에 내가 15마리를 시켜 먹으려면 한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10장 모으는데 정말 막 징글징글하다 할 정도로 해갖고 한 3년은 걸린 것 같아요. 잘 안 시켜 먹으니까. 그런데 15마리 하려면 진짜 한 5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치킨 사장님 입장에서 5년에 걸쳐서 15마리 파는 거 하고 밑에 방법으로 하면 내가 시켜 먹고 내가 15명 소개하는 거는 하루 만에도 될 수 있겠죠. 한 달 만에도 될 수 있고. 그럼 치킨은 아까 5년에 15마리보다 치킨집 사장님은 한 달 만에 15마리 파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럼 이런 방법으로 나한테 16,000원 캐시백을 줘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쿠폰이나 포인트를 내가 모은 거고 밑에는 내가 회원을 모은 거라는 거. 이거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아메이가 다른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소개를 많이 했다고 하면 소개에 대한 노력을 해주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메이 빼고. 주변에 본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한의원을 우연하게 가게 됐는데 팔이 많이 아파가지고 완전 일반 한의원하고 다른 거예요. 너무 아주 특이하게 치료를 하고 굉장히 잘 나아요. 그래서 갔다 온 뒤로 거품을 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좀 어디가 좀 안 좋다는 사람한테 막 이야기해가지고 한 2-5달 사이에 진짜 많이 보냈거든요. 그 한의원에. 그랬는데, 그 뒤로, 그러니까, 근데 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네 이름 누가 소개해서 왔어요? 네 이름 물어보더라. 이러면서, 이름에다가 뭘 이렇게 입력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혹시라도 나한테 뭐 좀 떨어지는 거 있을라나? 혹시라도 기대를 했는데, 그 다음에 가봤더니 뭐 아무 이야기도, 몇 명이나 소개해 주셨네.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요. 뭐, 그냥 쌩까더라고요. 왜 물어봤는가 모르겠어. 예. 그런데 또 제가 소개했던 그분이 누군가를 또, 그러니까 2단계가 내려갔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또 누군가를 소개해갖고 그 다른 분도 3일인가 갔는데 그렇게 안 났던 게 나았다고 막 이렇게 저한테 또 다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메이의 개념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의원을 내가 이렇게까지 소개를 했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까 좀 많이 좀 억울하대요. 그래서 이제는 안 하려고요. 왜냐면 그 한의원에 사람이 많아져서 이제 줄 서서 내가 진료를 받아야 되면 오히려 내가 더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소개에 대한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네가 쓰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포인트나 뭐 쿠폰을 줄게라고 하지만 내가 구정 광고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소개가 인정이 된다면 내가 쓰는 소비보다 내가 돌려받는 혜택이 더 많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소비하는 거는 한 사람으로 한정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소개를 한다고 하면 이게 10사람, 100사람 무한정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한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업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메이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혜택을 돌려주는지 프로슈머로, 원래 아까는 우리가 여태까지 알던 방식은 프로슈머로 부자는 안 됐잖아요. 약간의 혜택만 받았던 포인트만 모으다 보니까 그런 거였는데, 그럼 프로슈머로 부자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다른 이제 그 사이트나 뭐 이런 걸 보면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가 뭐 지마켓이나 이마트나 아니면 어떤 판매를 하는 영업사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통 채널인 거죠.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회원 소비자들한테 각각 제품을 이렇게 팔게 되면 이 회원 소비자는 돈을 쓰기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냐면 생산자도 돈을 벌고 유통업자도 돈을 벌고, 요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유통 구조거든요. 근데 아메이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옆 그림하고 마찬가지로 생산자입니다. 좋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생산을 해서 이제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 그냥 회원한테 바로 줘요. 근데 회원한테 주는데 회원이 또 회원을 만들고 회원을 만들고 회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하지, 그 회원이 나는 그냥 아메이에 직접 거래를 할래요, 회원을 안 통하고 나 추천인제도 이런 거 싫어, 그냥 바로 아메이에 가서 제품 살래, 이거는 안 되거든요. 회사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냥 회원을 통해서만 제품을 사세요라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회원은 돈을 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메이 제품을 사면 돈을 쓰는 사람, 그리고 아메이는 제품을 파는 생산자니까 돈을 버는 사람. 근데 이 회원이 돈을 버는 사람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원이 회원을 소개함으로써 소개에 대한 어떤 구정 광고비를 돌려받기 때문에, 쓰기만 할 때는 돈을 쓰는 사람이었지만 그 구정 광고에 대한 어떤 몫을 돌려받으면 내가 돈을 버는 사람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는 사람 플러스 쓰는 사람, 아까 앞에서 제가 전문 용어 말씀드렸죠. 프로슈머라고. 예, 그래서 아메이가 프로슈머라는 게 되는 거고, 이게 부자가 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쓰는 사람은 내가 소비를 하는 거는 한정이지만 광고는 무한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하고 또 이렇게 많이 헷갈리시는데, 프로슈머거든요. 그래서 판매가 아니고 프로슈머인데, 앞에 그림을 다시 보시면 아까 생산자는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팔죠. 유통 채널에 물건을 팔죠. 그리고 이 유통업자들도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죠. 판매죠. 그러면 아메이를 보면 아메이는 회원들한테 물건을 팔기 때문에 판매입니다. 근데 아메이 회원들은 파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함께 쓰는 거예요. 판매가 아니라 나도 쓰고 니도 쓰고 다 같이 쓰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매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죠. 판매는 누가 하는 거냐면 아메이가 회원들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 거지, 나는 내가 소개한 친구한테 물건을 판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죠. 구정 광고, 아까 한의원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치킨집이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왜 아메이는 어떤 돈을 가지고 회원들한테 돈을 돌려주는가 봤더니, 물건 안에 생산 원가가 있고요, 또 유통마진, 광고비 이런 게 들어있고 소매마진도 들어가죠. 근데 회원이 되면 소매마진을 뺀 제품 가격을 회원 가격으로 줍니다. 이 광고, 생산 원가는 아메이에서 가져가지만 이 광고와 유통마진이 남죠. 그거를 회원들한테 돌려주는 건데, 다시 다른 방면으로 설명을 하면 아메이가 제품을 만들고 회원한테 직접적으로 물건을 줘요. 그러면 제품을 만들 때 비용은 350원이라고 하면 회원이 700원 정도의 제품을 사거든요. 그럼 중간에 광고 유통비가 350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아까 옆에 그림하고 같은 겁니다. 그럼 요 부분을 회원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죠. 생산 원가 350원은 생산자가 가져가고 광고 유통비는 회원들한테 돌려준다. 이 개념을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꾸 판매라고 해서 좀 이렇게 각인시켜 드리려고요. 기존에 어떤 보험회사,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고객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굉장히 영업을 잘해서 이 사람은 판매왕이 됐어요. 그 해. 있잖아요. 여왕 이런 거. 됐는데 이 사람이 판매왕이 됐을 때 이 사람한테 보험 가입을 해줬던 그 고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도 없다. 그냥 보험료가 계속 나가고 있을 뿐이지 돌려받은 거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만 부자가 된 거죠. 이게 판매입니다. 근데 아메이 제가 회원이 돼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회원을 모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원 모으기. 회원을 모아서 같이 쓰자 혜택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옆에서는
판매왕이 돼도 고객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메이에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하면 나와 함께 썼던 회원들 중에 누군가는 월 200만 원을 받는 사람, 50만 원 받는 사람, 100만 원 받는 사람, 30만 원, 10만 원 다 다르지만 각자의 노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런 혜택들을 돌려받는다는 거죠.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한다고 하시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나만 좋은 일이 아니라 함께 써서 함께 혜택을 나누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판매는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 이게 지출로 끝나는 거고, 아메이는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 이게 다시 수입이 돼서 돌아오는 프로슈머의 이제 일인 거죠. 그래서 함께 쓰는 회원을 모으는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돈을 돌려주는가 소득 분배 방식을 봤더니 이제 스폰서라는 사람이 이제 추천인입니다. 제가 이제 내가 20만 점 정도의 그 제품을 아메이 제품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두 사람한테 제품이 이렇게 좋아 니도 회원을 가입해서 써봐봐 라고 해서 두 사람을 가입시키고 또 저한테 이런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스폰서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20만 점을 썼다고 가정을 하면 제일 밑에서부터 빼주는 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A 20만 점에 대한 3% 옆에 표 보시면 20만 점 3%죠. 3% 6,000원 빼주고 B도 마찬가지로 6,000원. 그럼 한 달 마감 후에 그 다음 달 14일이 되면 A 통장에 6,000원, B 통장에 6,000원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 나는 얼마를 받아가냐면 나로부터 전체 매출 60만이지 않습니까? 60만은 옆에 표에 보시면 6%. 그래서 36,000원이 세 사람한테 나온 몫인데 36,000 중에서 A하고 B가 6,000 받아갔기 때문에 그걸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빼주고 나면 24,000원이 나의 몫이고 스폰서는 전체 매출 80만 점. 6% 하면 48,000원이고요. 그 중에서 밑에 세 사람이 가져간 36,000원을 빼주고 나면 12,000원이라고 하는 이제 돈을 받거든요. 근데 이 위에 스폰서가 내가 가져야 될 몫까지 가져간 건 아니고요. 위에 스폰서가 없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도 전혀 내 캐시백에는 이상이 없이 60만 점 36,000원에서 밑에 두 사람 12,000원 빼주면 24,000원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스폰서가 있다고 하는 거는 내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를 잘 가이드해 주는 사람, 좋은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이지 이게 보통 다단계의 어떤 그런 개념을 생각해서 위에 떼주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메이하고 이제 직접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입에 역전이 되고 아까 스폰서는 12,000원이었는데 제가 24,000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해도 저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공정 배분의 원칙, 노력 순으로 돌려받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에디슨 마케팅상까지 수상한 굉장히 공정한 어떤 분배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게 조금 더 이제 커져서 제가 24,000원 받으니까 이게 내 성이 안 차. 더 많이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6사람한테 20만 점씩 10쓰게 이렇게 알렸더니 전체가 7사람이니까 2724 140만 점의 매출이 발생이 했죠. 140만 점은 옆에 120만 점 이상 9%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총 나온 금액이 12만 6천 원인데 아까 20만 점씩 각각 빼주면 3% 6가정을 빼주면 3만 6천을 빼주니까 나한테는 9만 원이라고 하는 캐시백이 돌아오거든요. 쓴 거는 똑같죠. 제가 아까도 20만 점을 썼고 지금도 20만 점을 썼어요. 근데 아까는 2만 4천 원, 지금은 9만 원. 예, 월급이 아닌 월세기 계속 나온 돈이니까. 그래서 나 혼자 썼을 때는 6,000원이었는데 7명하고 같이 쓰니까 9만 원의 캐시백이 들어온다. 아까 앞에 치킨 말씀드렸듯이 내가 15마리, 16마리를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매출을 140만 원치 다 사는 게 아니고 나는 한 마리만 먹고 15명한테 소개를 한 것처럼 내가 쓰는 거는 똑같이 그대로 쓰는데 많은 회원들, 같이 쓸 회원들을 모으는 일이죠. 그리고 또 그 6명도 나처럼은 못해도 조금 못한다고 보고 4명씩한테 이렇게 알렸다고 보면 한 그룹당 5명씩 쓰니까 100만 원의 매출이 발생이 되거든요. 6그룹이 동일하게 발생이 됐다고 보면 총 600만 원에 내가 쓴 거 20만 원까지 620만 매출이 발생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15%에 해당이 되거든요. 전체 93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그룹이 6개죠. 100만 원은 6%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6% 6그룹 36만 원 빼주면 57만 원이라고 한 돈이 나한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쓰는 거는 동일하게 20만 점만 씁니다. 내가 20만 점을 쓰는데 57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 비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단순히 그냥 이 제품 비교해보니까 몇 리터당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저는
비싸다고 치자. 네가 원래 마트 가서 쓰면은 8만 원이면 살 거를 아메이에서 썼더니 10만 원 썼다고 해서 한 2만 원 정도 비싸다고 치자. 근데 10만 원을 썼는데 그 달에 니한테 캐시백이 5만 원이 들어오면 그러면 네가 5만 원을 쓴 택인데 그게 비싸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쓴 것보다 더 많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게 마케팅 구조인 거죠. 그리고 또 그 4명은 각각 2명한테 알려서 한 그룹당 260만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다고 보면 전체가 얼마냐면 1,58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21% 331만 8천 원의 그 캐시백이 발생이 되고 그룹별로 6그룹을 다 나눠주고 나면 저한테는 144만 6천 원의 소득이 들어옵니다. 이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 소득. 이 사람들이 매달 계속 쓸 거니까 치약 떨어지고 샴푸 떨어지고 휴지 떨어지고 계속 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늘어날수록 소득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회원 자산이 안정화가 되려면 그렇게 아까 제가 1,580만 점, 1,000만 점 이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1,000만 점 이상의 소득이 한 번 발생될 때는 실버 프로듀서라고 하고요. 평균 수입이 150만 원 왔다 갔다 정도 되고요. 또 이거를 3개월 했을 때 GP라고 해서 골드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평균 수입은 비슷하고 조금 더 이렇게 단단한 네트워크가 돼가죠. 그리고 이걸 3개월을 더해서 총 6개월 했을 때 플래티늄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평균 연봉으로 따지거든요. 월 소득 개념이 아니라 연말 보너스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봉 4천만 원 정도고 회사에서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하고 해외여행의 기회까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포인트 조금 모아서 부업으로 좀 해볼래. 그러니까 아메이는 회원가입을 해서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부업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소비자만 된다는 건 내 혼자서 그냥 이거 제품을 쓰는 거고 통닭을 내만 시켜 먹어 계속. 그리고 통닭 쿠폰을 모으겠다 하는 거. 아메이에 포인트를 좀 모아보겠다. 내가 쓰고 우리 엄마 거도 모으고 같이 포인트 약간 모은다. 한 1, 20만 원 정도에. 그 정도는 부업이고요. 내가 이렇게 플래티늄 이상 연봉 개념으로 어떤 소득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거는 회원을 모으셔야 되는 겁니다. 회원을 모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자산 소득으로 평생 나오는 소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플래티늄이 이렇게 6개월 이상 하는 플래티늄이 됐는데 내가 후원했던 분들 중에서 누군가 2분이 또 나처럼 플래티늄이 되고 사이드 이제 400 정도의 매출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걸 사파이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월 수입이 평균 월 한 300만 원 정도. 연말 보너스는 연말에 일시불로 한 2천만 원 정도를 받고요. 총 수입이 한 4천에서 6천 정도 연 1회 여행을 가고요. 또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3명에서 5명까지 또 플래티늄을 만들 수가 있죠. 3명 이상 5명 미만. 그렇게 만들었을 때 에메랄드라고 하고 수입이 평균 5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연간 수입이 한 6천에서 1억 정도까지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연 1회 여행이고 6명에서 8명까지 후원을 해서 PT를 만들었을 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그때 수입이 연 수입으로 1억 5천 정도, 그리고 한 연간 3회 정도의 해외여행을 가는, 그 뒤로도 더 많은 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들으시고 더 궁금한 거는 스폰서님들한테 여쭤보시고요. 그럼 제품은 어떤 제품이 있을까? 이렇게 아까 치킨 제가 쿠폰 말씀드렸는데 치킨도 맛있어야 제가 15명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먹어보니까 이 고무줄 같이 질기고 네 맛도 내 맛도 없고 그러면 안 되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욕 들어 먹잖아요. 그거는 하면 안 돼. 근데 너무 맛있어.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건강한 기름에 튀기고 한다고 하면 거품을 물고 막 이야기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회원을 모으는데 그 회원을 모을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얼마나 좋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이게 정말로 별로다 하면 회원이 안 모이거든요. 근데 제품이 좋기 때문에 회원이 저절로 모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인가 저희 제품 감동을 한 말씀 드려보면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건강보조식품이 있는데 제가 시력이 예전에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가 1.5 이랬는데 한 10년 정도 컴퓨터를 계속 보다 보니까 퇴직할 때 눈이 한 0.3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뒤로 뭐 라식이나 뭐 이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건강검진 이렇게 제가 이제 그걸 했습니다. 개명을 했습니다. 2006년에 제가 아메이 제품을 한 2005년부터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06년에 시력이 0.5, 0.6이었는데 그 다음에 2010년에 0.7, 0.8이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 0.9, 1.2. 지금 거의 한 그 1.0 왔다 갔다 합니다. 양쪽 다. 그래서 전에 어떤 박사님 강의 들어보니까 나무에 사람을 비교를 하면 뿌리에 해당하는 게 장이고 그 다음에 가지에 해당하는 게 눈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안 좋으면 가지만 치료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도
건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눈에다가 어떤 무슨 시술이나 뭐 어떤 그런 걸 하진 않았지만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게 이제 사람의 뿔이라고 했거든요. 오장육부가 건강해지다 보니까 시력도 물론 이제 눈 건강에 좋은 제품도 이제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절로 얻어지는 그런 부가 서비스인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처음 만났던 게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났었는데 이게 비포 사진이고 애프터 사진. 같은 옷 다른 느낌입니다. 이 사진 제가 좀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다이어트 옷을 제가 되게 많이 끊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뭘 먹었는지 막 두드러기 이렇게 났더라고. 그래서 두드러기 나면 우린 뭐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병원에 가자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니죠. 옷 벗어라 사진 찍자 이거 먼저. 비포를 반드시 남겨야 되기 때문에 벗어라 일단 찍자.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뭐 이것저것을 먹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말끔해졌거든요. 그리고 아티스트리 저는 좀 게을러서 뭐 마사지하고 뭐 이리저리 막 챙겨 바르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기본 라인 자체가 피부를 개선해주는 라인이다 보니까 저희 신랑이거든요. 이게 미간의 주름이 너무 심해서 이게 인상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림 슈프림 LX하고 더마소닉을 썼는데 한 2, 3주 정도 쓰니까 정말 이렇게 많이 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옆에 볼살이 이렇게 널지더라고요. 그래서 레티놀을 좀 이렇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챙겨 발랐더니 많이 이렇게 펴진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 세제 소비자가요, 이 왼쪽 신발을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있잖아요 언니 이거 억수로 지가 아끼는 신발인데 세탁소에 보냈대요. 그랬는데 이거 못한다고 들고 와서 아저씨가 내가 세탁 무슨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인데 이건 안 빠진다고 못 뺀다고 그냥 주고 왔다네. 세탁비는 받고. 근데 내가 빼지도 못해서 돈을 왜 받노?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돈은 받아갔는데 이걸 갖고 왔는데 혹시 아메이 세제로 될까요?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해봐봐 이렇게 표백제하고 프리워시를 어떻게 쓰라고 방법을 가르쳐줬거든요. 그게 빨고 나서 이렇게 됐다고 완전 감동이라면서 사진을 보내왔던 거예요. 저도 감동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렌즈 후드 이렇게 주택용 연마 세정제로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반짝반짝하게 바뀌었고요. 또 어느 집에 아파트에 갔더만 이렇게 경고장을 붙여놨는 거라가 열받아 이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LOC하고 프리워시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지웠었거든요. 세제도 정말 감동입니다. 그리고 구강 청결 시스템 우리 이제 구강에 쓰는 제품들이 칫솔을 제가 피부 측정기 얼마 전에 우리 애널라이저 나왔을 때 이거 한번 찍어볼까 해서 이제 찍었는데 이게 타사 칫솔 목 끝이고요. 되게 거칠거칠하죠. 요거는 이제 우리 칫솔 목 끝 맨질맨질하죠. 이런 거는 그냥 육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킨 애널라이저 이런 거는 이런 거에 쓰라고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샴푸 세티니크 라인 이게 저희 소비자 남편이 이제 탈모 때문에 이렇게 저희 그 탈모 케어 제품으로 관리했던 거거든요. 첫 달하고 여섯째 달하고 6개월 만에 이렇게 개선이 된 그거고요. 또 이거는 저희 언니 머릿결이 너무 좋다. 우리 언니가 무슨 에피소드가 있냐면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머리를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팁을 안 준다고 그랬는가 너무 옥수 불친절하면서 머리가 수세미다 이러면서 옥수로 막 이렇게 핀잔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샴푸와 이런 제품을 쓰다 보니까 머릿결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바디 제품 우리 아들 눈 요 위에 사마귀인가 티눈인가 하여튼 뭐가 이렇게 났었거든요. 비포 사진이 없는데 이건 없어진 사진입니다. 이렇게 났었는데 진짜 이렇게 손톱깎이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싶은 그 전에 한번 시도했는데 아파요 이라고 그거 이제 포기하고 핸드소프 이렇게 계속 원액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를 좀 먹였거든요. 그랬더니 한 10일?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항상 실험은 해보는데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실험이든지 간에. 그리고 이스프링 물은 이거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화분 하나씩 갖고 오세요 이래갖고 방울토마토 모종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인가 키우다 갖고 왔는데 이 지경을 만들어 왔어요. 거의 다 죽은 건데 집에 가져가서 마저 키우세요 이러고 가져왔는데 이걸 어찌해야 되나 이래갖고 이제 갖고 온 그날 제가 이스프링 물을 딱 줬거든요. 이게 그 다음날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5월 26일 날 갖고 왔었는데 5월 27일 날 이렇게 파릇파릇해졌고 5월 28일 날은 아가 막 하늘로 날아갈라죠. 이파리가 막 가벼워져가지고 그다음에 6월 6일에는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맺혔습니다.
우리 물을 계속 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물만 먹고 자라는 애들, 얘들은 뭐 햇빛하고 물밖에 없잖아요. 정말 바로바로 표가 나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정기는 이건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감동이 없어서 그냥 연예인들 많이 쓴다고 하는 사진들 있잖아요. 강부자, 또 이 사람 이름 뭐지? 그다음에 정준영, 이런 사람들 쓴 거 사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냄비도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요리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쓰다 보니까 얘는 쓰면 쓸수록 감동인 제품, 너무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우리 팀에서 이제 연말 파티하자 이래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요리해갖고 와 이래서 막 이렇게 점수 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냄비로 다 이렇게 했던 이런 요리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위에가 비포, 밑에가 애프터. 우리 소비자가 냄비를 저 지경을 만들어놔가지고 이런 거 보면 가만 못 있거든요. 갖고 온나 이래갖고 집에 가져와서 제가 다 이렇게 AS 해가지고 갖다 줘요. 그래서 새로 세척한 거. 또 요 냄비도 이거는 완전히 가스불에 거의 뭐 알을 다 태워 먹어갖고 구제불능 정도 수준이 됐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재생이 된 정말로 냄비가 이거 대를 물려 쓸 수밖에 없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폰 한국 제품 런칭에서 올라온 이런 제품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군에 쓰면 쓸수록 감동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는 그런 제품들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로 회원을 내가 모으는 거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왜 그렇게 제품이 좋은가 봤더니 이 회사의 연구 기술력이 굉장히 우수해요. 우습은 게 아니고 우수해요.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평가한 어떤 자료인데 어떤 그걸 대상으로 하냐면요. 전 세계 소비재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라고 하거든요. 소비재는 그냥 뭐 생필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옷, 문구류, 뭐 핸드폰이니 뭐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를 따지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회사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연구력이 2위, 과학력이 4위, 산업 영향이 7위, 기술력이 18위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고 쓰시면 되고 생필품의 명품이란 말을 딱 붙였을 때 하나도 이렇게 어떤 하자가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Australia Post, good reputation. City Rail, definitely not a good reputation. Apple, a very good reputation for me personally. Tupperware, good reputation. Body Shop has a positive image. They produce the world's top-selling brand of vitamins, minerals, and dietary supplements and tablet and 비타민 capsule 미네랄 form.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 Nature's Panadol? Blackmores. Blackmores. $8.2 billion company with 13,000 employees. That's a huge 직원이 company. 13,000명이래요. Kmart's, your Walmart. 우리 왜 McDonald's. 연구원 수 이런 건 알지만 They 전체 are a 직원 top 수 이야기는 잘 안 50 US 들어봤죠. privately owned company. Finance company. Microsoft? Microsoft. Helped 6 million children globally through charities. Oxfam. I wish I knew this company. Wow. Gee, Oh, okay. that surprises me. I'd never have guessed that. Okay, that is surprising. I'm shocked. A generous company. Wow, I did not expect that. Hi, I'm Libby Trickett, triple Olympic gold medalist and Amway ambassador. Amway offers quality products, is a great way to start a business an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our local community. For the real facts, visit amway.com.au. 광고를 안 하니까 어떤 회사인지를 모르고 선입견에 뭐 그냥 조그만한 뭐 그냥 얄궂은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아메이에 조금 이렇게 했던 게 회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튼튼하다는 거 그리고 또 신용도를 라는 게 회사마다 신용도라는 걸 평가하는구나라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되게 많이 놀랐어요. DNB라고 하는 전 세계의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뭐 180년인가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단체거든요. 여기에서 평가를 하는 그 기준 중에 가장 제일 최고 등급이 5A1이라고 하는 등급인데 이거를 아메이가 지금 뭐 수십 년째 한 20년, 30년 가까이 요 등급을 매년 평가하는데 계속 이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요걸 보면서.
그래서 회사도 믿을만하고 제품도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믿을만하다. 영상 하나 이건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이제 저희 아메이 제품 택배 박스 받아보시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시대의 트렌드가 뭐라? 아까 뭘 해야 된다고요? 회원을 모아야 된다. 오늘 그거 하나 알아가세요. 회원을 모아야 그 안에 부의 기회가 있다라는 건데 회원을 모으려고 했는데 그게 나만 좋은 일이고 그 사람한테 밑배 끼치는 일이거나 안 좋은 제품을 강매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면 우리는 못 하잖아요. 우리는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고 내가 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일이고 왜냐하면 제품이 너무 좋고 마케팅이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계속 오시면서 세 가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사람들한테 세 가지 P를 보여줘라고 하거든요. 뭘 보여주냐면 첫 번째로는 플랜을 보여주고 두 번째 제품을 보여주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을 보여줘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플랜하고 제품에 대한 부분을 아주 일부 보여드린 거고요. 계속 오셔야 정말 세 발의 피만큼 오늘 보셨는데 더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피플. 피플은 뭐 저희 그 동업자이신 회장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다음에 소개하실 분도 그 피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더블 다이아몬드시고요. 사업하신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되어 가고 계시거든요. 제 핸드폰에 보면은 그분이 이제 멘토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나한테 멘토가 있다는 건 굉장한 행운이거든요. 우리 애들한테도 꼭 존경하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존경하는 사람을 이렇게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멘토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많이 좋은 영향력을 주실 신혜연 더블 다이아몬드 리더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